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3일, 하하. 요즘엔 뉴스가 아주 그냥 넘쳐 나오대요. 요즘엔 뭐 국내 문제, 그다음에 외국의 세계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문제, 미국 대통령 당선된 문제, 그냥 뉴스가 그냥 막 나옵니다. 뉴스가 참 뉴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난리 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당정 닥친 거 뭔지 아세요? 내일 모레 15일 날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떨어집니다.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2년 구형을 했으니까 재판부에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 깎아주고 징역 1년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6개월에 그 다음에 집행유예로 될 것인지 벌금이 될 것인지 하여튼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배지가 떨어집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피선거권이 5년간 없습니다. 이재명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죠. 25일 날 또 위증교사 시킨 거 뭐 충분히 시킬 수 있죠. 자기 빠져나가려고 성남시 사건에 빠져나가려고요. 이재명이 뭐 말 만들고 말도 저 변론은 변호사 자격증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뒤집고 거짓고 그냥 뭐 바꾸고 그냥 말 조작하고 말 만들고 잘하잖아요. 아주 나는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앞으로 100년이나 500년이나 또 나타날까 또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아마 세계에 내놓고 봐도 아마 이재명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몰라요. 정말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요. 아주 정말 비교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을 이재명이 봅니다. 내일 모레 선거 공판. 그리고 내일 우선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아펙 G20 그 회의에 페루에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차 내일 출발을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페루로 해서 브라질까지 그 정상회담을 하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 출발을 하십니다. 내일 출발할 적에 그렇게 외부 활동을 금지해라 했던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일 그 김건희 여사를 같이 두 분이 정상회의에 갈 건지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갈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헐굿듣는 한동훈은 나는 정말 그 대표 자격 아니 대표 자격보다도 사람 같은 사람인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분들 듣고 보시면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야가 그래도 합의를 해서 19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간호사법이 통과돼서 어제 그 여야 그 대표급들이 대표급들이 아니요 원내사령탑이라고 했죠. 원내사령탑들이
어저께 자축연들을 열었습니다. 간호사법 통과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대표의 그 당원 게시판의 게시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펙 G20 정상회의 참석자 내일 출국을 하십니다. 이번에 출국해가지고는요, 양자간 회담, 다자간 회담 이렇게 회담도 많이 하지만 대통령은 외교가 제일 첫째 큰 목적 아닙니까? 뭐 국내 정치도 있고요. 그렇지만 외교 아닙니까? 근데 외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서 인정하는 아주 이게 귀재예요, 아주. 그래서 내일 그 아펙 회의에 가셔서 많은 나라와 그 회담을 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와 그게 외교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관세 문제라든지 뭐 원자력 그 수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산물체 수출 뭐 요즘에 그 우리나라 그 방산물체 잭팟 터진 거 아닙니까? 원자력 잭팟 터진 거 아닙니까? 그저께 원자력 또 한 건 했어요. 또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에 아주 완전히 그냥 화랑이 붙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일본 그 수상하고도 회담이 될 것 같고 중국의 시진핑하고도 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물밑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일 미국의 바이든하고 일본, 한국 이렇게 3개 나라 한미일 그 정상회의도 회담도 다자간 회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많은 나라와 회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외교 참 잘하십니다. 수출을 그냥 아주 정말 수출 우리나라 최고조도 지금 달았잖아요. 아주 많이 합니다. 아주 수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출한 건 몇백 조인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그 접촉이 되는 데가 있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이 정상회의 쪽에 그 정상회의에 그 영부인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또 영부인들끼리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 또 가서 뭐 불우한 시설이라든지 뭐 양로원이든지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하고 또 교민들하고 또 위에도 갖고 교민들의 소리도 듣고 뭐 하잖아요. 근데 야당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왜 그러지 몰라요. 한동훈이 무슨 대통령 부인이 거기 가는 거 그런 데가 가는 거에 대해서 무슨 한동훈 부인이 질투를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공식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상회담할 때 그 부인들이 가서 부인들이 있는 것 그 외교하는 것도 거의 지금 세계가 지금 현재 공식화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데 외국 활동을 갖다 뭐 자제해라, 뭐 중재라. 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여성들한테 그렇게 그걸 갈구는지 몰라요. 아이 참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가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관심이 중국의 시진핑 그와의 회담이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 그걸 관심이 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저는 관심 있는 게 중국이 뭐 거대한 나라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북하고 완전히 지금 현재 뭐 결별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이북이 북한이 중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시진핑과 어떤 회담을 할 것인가.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러시아하고 협력을 동반자 관계를 협의를 해가지고 러시아 전쟁터에다가 이 북한의 그 군인들을 파병을 했잖아요. 뭐 지금 11,000명 정도 갔다. 뭐 앞으로 5만 명, 10만 명 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안에 빨리 전쟁이 끝나야죠. 어떻게 되든지. 그 전쟁 언제까지 치를 겁니까? 예? 푸틴 대통령, 푸틴 언제까지 할 거요? 예? 아니,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요? 그 뭐 다 죽이고 나서 자기는 뭐 한 백 년 몇백 년 사나?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전쟁 중지해라. 여하튼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과 윤석열 대통령 양자 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하신 가운데 많은 업적을 남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간호사법 제정된 거 간호사법 제정 걸려가 축하를 했다. 19년 걸렸다. 아니 간호사법 이왕 할 것 같으면요 좀 본인들이 좀 서로 간에 그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면 얼른 흐르지. 그 간호사법 통과하는데 19년이 걸렸대요. 19년. 참으로 이 나라 정치인들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갖다 놔두고 국민 혈세 갖다가 무진장 쏟아붓는 이런 국회 계속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참으로 참 한심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이 여당에서 있을 때 통과를 시켜놨어요. 그래도 19년을 질질 끌어오던 것이 이제 19년 만에 지나서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돼서 압도적인 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됐어요. 참으로 이런 정치하는 거 보면서요. 나는 한국 정치 언제나 선진국으로 좀 개선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90명이 그 제적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찬성이 283명이니까 거의 뭐 97% 정도 찬성한 것 같아요. 반대가 2명, 기권이 5명,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간호사들은 상당히 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의사가 인정하는 범인주 내에서 간호사한테 국민들 치료하고 그러는 데 대해서 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끔은 뭐 지금 거의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이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간호사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전에는 어떤 거는 의료행위의 위반이다, 뭐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걸 갖다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좀 활기찬 모습이 또 이 국민들 환자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다,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그 대표 게시판에 당원 게시판에 게시한 문제 글을 올린 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 요즘에 어제 그제부터인가요? 한동안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요즘에는 윤석열 대통령 뭐 우리 대통령 뭐 어쩌고 요즘에 이렇게 대통령을 막 그게 지켜 올리는 얘기를 해요. 계속 그냥 김건희 씨 문제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 쇄신해라 뭐 사과라 뭐 어쩌고 막 들어 했잖아요. 그렇게 갈구고 싶더니 요즘에 그냥 이렇게 돼요. 윤석열 아니 저 한동훈이 그 쫄개들도 그 사람들도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대통령이 뭐 잘하신다, 뭐 성과가 많다, 뭐 이게 얘기 막 뛰어온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생각하겠죠. 갑자기 이렇게 돌았는가 머리가. 그런데 그게요. 유튜버에 있는 사람이 유튜버가 국민의힘의 그 인터넷상에 그 컴퓨터 인터넷상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고 뭐 당원이면 거기에 자기 본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만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당원들 안 하죠. 뭐 당에 대해서 무슨 건의하는 얘기든가 질문이라든가 또 당에서 당의 어떤 소식을 전한다든가 뭐 일종의 카톡 같은 그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그 관리하는 그 게시판 거기에 게시한 글이 그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이게 게시판의 게시글입니다. 게시판의 게시글인데 작성자 그러니까 이게 24년 5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여기 글을 안 쓰고 안 올리는 저기가 5일부터입니다. 그게 2024년 5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기다 여기서 글을 올린 게 161개입니다. 작성자 한동훈 등록금 날짜가 이것이 쓴 날짜 24년 5월 8일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거 보면요 한동훈이 쓴 걸 이렇게 뽑은 거예요. 거기 그 컴퓨터에 게시판에 올린 걸 거기에 이제 제목을 있죠. 제목 내용이 있고 제목이 이제 제목을요 여기 보세요. 제목 윤석열은 자진 탈당하기를 한동훈 조져야 할 1번 타겟 조정훈 한동훈 이거 신혜식 저기 유튜브 여러분들 아시죠? 신혜식 유튜브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받아서 옵니다. 찌한테 차기 대통령 약속 윤석열 정체가 뭘까요? 한동훈 용산이 당원들을 홍어 X로 보내요. 한동훈 절대 탈당들 하지 마세요. 용산이 원하는 겁니다. 한동훈 찌한테 굽신거리고 당원들은 배신해도 괜찮다는 윤은 누구예요? 윤석열이 한동훈 이거 찌한테라고 하는 거는 여자분들 찌 그 형수 어딜 찢는다는 사람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짓한테 굽신거리고. 여기 그 쭉 제가 그 아래까지 쭉 보면요. 이게 쓴 것이 이게 161개나 되는 거예요. 161개나. 근데 여기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막 씻고 뭐하는 그런 글이돼요. 뭐 여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욕지거리 같은 비슷하게 한 거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또 김건희 씨한테 김건희 씨 개 목줄을 걸어서 끌어야 된다. 개 목줄을 걸어서 끌어야 된다. 근데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올린 것도 아니고 또 뭐 그 가족 이름으로 뭐 올려서 부인 뭐 딸 무슨 뭐 처가집 식구 뭐 이런 데를 뭘 올렸다 그러는데 그 작성자가 여기 한동훈 이름 떴어요. 여기. 그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일반 당원이 이걸 해도 안 되는데 당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형님 동생 같이 20년 지기를 지냈다는 사람, 김건희 여사하고 뭐 카톡을 뭐 수백 번씩 했다는 사람, 거기에 한동훈이가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을 이렇게 씹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올렸다. 이건 말 됩니까? 여러분들, 이건 말 됩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합니까? 정치를. 아이, 한동훈이 빠는 사람들, 내 방송 들으면 말 좀 해봐요. 이 당대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당원들이 해도 안 되는 건데. 야당들이 하는 거, 그런 건 많이 들어왔지만 말이죠. 그럴래니 하지만, 야당이 하는 것도 안 되는데 말이죠. 일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한테 현직 대통령한테 아니 옛날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도 사람들이 참 낯이 뜨거운데 현직 대통령 자기가 모시는 그 대통령한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뭐 잘했니 못했는 건 못했다고 그래 하시겠지.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한동훈이 지지하는 한빠들 이런 정말 정신 빠진 사람들 말이에요. 나 그래서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나 법무부 장관까지 있을 때까지 됐을 때까지는 나 한동훈이 앞으로 차기 대통령의 1순위가 되겠다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때 한동훈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는 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을 딱 끝내고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 때 정치권으로 넘어올 적에 그쪽에 내가 느낌이 이거 한동훈 한동훈이 내가 볼 때는 좀 내 생각과 다르구나. 왜 그러냐면요. 법무부 장관 때 그 이현석이 검찰총장이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추천한 사람이 한동훈이 아닙니까? 이현석이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이 법인 법카라든가 울산 이 시장 선거 송철호 사건 그 문재인이 뭐 그 일당들하고 연결된 거 그런 거 수사를 안 해요. 그냥 덮여 있어요. 그리고 조국이 2심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그냥 질질 끌어 몇 년이 간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뭐 이준석이도 마찬가지. 아니 이상하게 끌어요. 근데 그게 검찰총장이 검찰 지시해 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소하면 그건 재판부에서 할 일이니까 그 다음엔 검찰 아무래도 게 없죠. 근데 기소도 안 하고 그냥 질질 끌고 가 그냥 무한세월로 내 손에 뭐 피를 묻히겠냐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한동훈이가 추천한 사람이고 한동훈이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검찰총장이. 근데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그런 사건들에서 한 게 없어. 법무장관 2년 동안에 한 게 업적이 없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움직이는 걸 딱 보니까 뭐 지난번에 총선 때 보면 그냥 지방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아지면 으쌰으쌰하고 그냥 자기 셀카 그냥 사진이나 한두 폰으로 찍어주고 사람들하고 찍고 그냥 뭐 대구 같은 대구 역에서도 그냥 차를 기차를 연장하면서 그냥 걔 사진 찍어주고 저 사람이 말이지 무슨 탤런트 같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이제 제가 정치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것도 되는 건가 그렇게 제가 참 괘씸하게 계속 붙여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한동훈이 얼굴이 대통령상 같진 않아. 대통령상은요 옛날에 최규하 대통령 같이 감자바위 같이 얼굴이 그렇게 생겨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상 아닙니까? 예. 근데 이 한동훈이는 얼굴이 쪼박쪼박해. 얼굴이 저거같이 쪼박쪼박해. 그래서 내가 그 애들이 그 짜증을 내는 애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징징징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얼굴이 조그매가지고 쪼박쪼박해요. 그냥 인상이 벌써 그냥 아주 저기 쪼그러 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징징징대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내세우기만 바라고 자기만 자랑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관상삭성으로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얘기 들은 걸 또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요. 제가 인생경을 겪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겪어본 중에 제가 내 느낌이 그런 거예요. 한동훈이 인상이 이렇게 좀 짜득거린다 그러잖아. 짜득거린다. 짜득거린다. 그 다음에 뭐 짜증을 낸다. 징징거린다. 예? 웅웅거린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자기가 20년 모시고 있던 사람을 그 당원들이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런데 이게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은 자질탈당하기를 이건 남들이 쓴 걸로 생각하기를 알고 이렇게 올렸을까요 한동훈이가? 이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짓한테 차기 대통령 약속 윤석열 정체가 뭘까요? 용산이 당원들을 홍호 X로 보내요. 홍호 X. 홍호 X 뭐예요 여러분들? 응? 지읒 들어가는 거. 내가 웃어야지. 아니 이게 수준 있고 지식 있는 들이 이거 쓰는 겁니다. 나도 저런 걸 글을 써본 수가 없어요. 내가 카톡이고 페이스북이고 뭐 저기 SM이고 내가 이게 많이 올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내고 이거 하잖아요. 제가 또 정치할 때는 또 선거 그 유권자들한테 그런 걸 보내잖아요. 그냥 무슨 연초가 되면은 새해 인사 뭐 이 생일 인사 때 생일 찾아서 생일 인사 다 보내잖아요. 저도요. 근데 저런 비슷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난 참, 야, 저거 제정신으로 쓴 사람인가, 저거, 아니, 남들이 써도 그런 걸 못 쓰게 하고, 그걸 갖다가 못 올리게 하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 자기 가족 이름으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작성자, 한동훈,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있는 걸 이걸 빼낸 거예요. 이게 신혜식이 유튜버가 신혜식이는 뭐
그 구독자들 많잖아요. 저 한국에서는 알려진 사람 아니니까. 유튜브에서는 제 1인자예요. 근데 아니 이게 뭡니까? 범죄 마누라 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 먹었음 찢한테는 저기 누구예요? 저 이재명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범죄 마누라 살리려고 아니 김건희 씨가 뭐가 범죄입니까? 예? 아니 이 김정숙 씨를 착각을 한 거 아니에요? 김정숙 씨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김건희 씨 범죄 말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저 영부인을 범죄 마누라 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 먹었음 찢한테 아니 김건희 여사가 범죄가 그러면 뭡니까? 예? 아니 도이치 모터스 그거 저기 예? 저 불기소 처분을 떨어졌잖아요. 파우치백 그 불기소 처분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범죄입니까? 그리고 아니 무슨 지금 현재 그 확실히 확인도 되지 않은 무슨 선거 때 뭐 선거에 뭐 저기 공천 개입을 했다 뭐라는데 그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20년 모시고 있던 상사 윤석열 대통령과 그 형수야 그 부인이야 가까워. 근데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닌 야당도 아닌 저 김정은도 아닌 한동훈이가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당무감사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당무감사에서 이게 확실히 밝혀지면요. 한동훈 대표는요. 정치계를 떠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 국민에 있어도 앞으로 아무리 변화가 온다 해도 대통령 후보까지는 못 갑니다. 우리 국민들 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잊질 않아요. 예? 여러분 김무성이 저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자당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흔들어가지고 탄핵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대법원에서 무혐의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유승민이하고 그 김무성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던 사람들이죠. 지금 정치계에 나옵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신자를 제일 싫어해. 배신자.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한다 이거예요. 두 번 배신하면 세 번도 배신한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 세상에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런 그 부인, 상사의 부인, 범죄 마누라, 아니 검사 출신 맞아요? 이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 때린 건가? 아니 세상에는 이해가 안 가요. 에? 아니 또라이도 아니고 정신상자도 아니고 에? 뭐 뇌검사를 해봐야겠지만요. 범죄 마누라 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먹었음 찢한테 찢재명 찢한테 부부 안전만 보장해주면 뭐든 바치는 윤석열. 부부 안전만 보장해주면 뭐든 바치는 윤석열. 마지막까지 당직자들 챙긴 것도 한동훈임. 자기가 이렇게 올려요. 고생한 당직자 챙긴 한동훈. 당원 찢한테 뭐 이렇게 아니. 나 정말 어이가 없네요. 시청자 여러분, 나 어이가 없어요. 참 정말 이런 걸 보면서요. 나는 대한민국 참 사람 없다. 아니 저게 이제 사실 밝혀지면요.
예? 바뀌어지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이런 당이 맞습니까? 아니, 이런 게시판에 있는 건 이게 5월 8일날 올렸다면요. 5월 8일, 6월 8일, 7월 8일, 9월 8일, 10월 8일, 11월 8일, 5개월이나 이걸 두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지금 이게 5개월. 어? 아이고, 참 국민의힘 당이 아니라 거적이다, 거적. 아니, 세상에 자기 당의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갈구고 욕을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놔두고 있었다. 왜? 전국의 당원들 다 보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빡빡 떨어지라고. 야, 정말 나도 정치계 발디딛고 있어 본 지가 50년은 해봤지만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내보았지만요. 난 정말 상상이 안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상상이 안 돼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가 이런단 말이에요? 난, 그리고 지금도 이런 사람을 놔두고 당대표를 믿는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한심하죠. 한심해. 여기 저 홍준표 저 대구시장에 이제 이거 그거 수사 의뢰하라 그래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또 얘기를 했다고 여기 대해서요.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윤 부부 욕을 홍준표 수사 의뢰해야. 그 신문에 이게 좀 현재 그 한국경제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윤 부부 욕을 홍준표 수사 의뢰해야. 참, 나 정말 장해찬 한동훈 온 가족 드루킹 의혹. 특이한 이름 가족 동명이인 가능성 낮아. 홍준표 즉시 수사해야. 근데요, 지금 여당이라서 여당을 감추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당은요, 이 옛날 말에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 고름이 살되냐? 이 살에 이 발 같은 데 뭐 가시 찔려가지고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째고 짜내야 됩니다. 싸그리 그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나와가지고 살이 붙어요.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 있으면 수술을 해서 째내야 돼요. 암덩어리가 있으면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 말이 옳은 말 아닙니까? 즉시 수사 의뢰야.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많이 들리니 이렇게 하면서 뭐 동명이인이 뭐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다 유튜버들 찾아봤는데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체 거기에 보면. 근데 한 명은 그런 걸 올리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은 책임당원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비를 내는 당원이 있고 당비를 안 내는 그냥 당원들에 등록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고 책임당원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맞다는 거지. 그리고 한동훈이 가족 이름으로 막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민전 의원 있잖아요. 그 여자 대변인이 있으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 저 어디에요? 거기 어디야? 금천구? 금천구죠? 거기에 그 지역 출신이었었는데요. 주민번호 몇 자리만 보여달라. 주민자리 몇 번.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니 안 기니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한동훈이로 지금 현재 그렇게 기정사실하고 있는데요. 이제 확실한 건 본인이 맞다 틀리다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민전 의원이 주민번호 몇 자리에 그 앞에 것만 몇 자리만 내놔라 봐라. 응? 앞에 주민번호짜리 그 생일연월일 그거 있는 거고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있기도 있겠지만 있겠어요? 그거에 한동훈이 이름하고 같은 사람이 찾아보면 금세 나오는 거 아니야? 아주 101%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장해찬 그 청년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한 대표의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등 똑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비난글을 쏟아낸 게 적발됐다. 참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그 홍준표 시장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 홍준표 시장의 얘기 갑니다. 자, 그건 이러한 문제를 말하는 걸 보면요. 홍준표 시장도 뭐 말을 너무 막 적은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때로는 아주 옳은 말도 해요. 여기 보면 보잖아요.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 증거 인멸할 생각을 말고 모형이라면 모형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사무총장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이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김민전 의원은요. 김민전 의원은 의원이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입니다. 게시글 작성자의 주민등록 번호 몇 자리만 보여줘도 한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 번호만 보여줘라. 그러면 뭐 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슨 한 대표가 아닌지 긴지도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미애 의원도 또 나섰어요. 김미애 의원, 그리고 그 당무감사가 필요하다. 김미애 의원은 즉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를 해라. 또 김재현 최고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축출을 언급한 것에 있다. 축출, 뽑아낸다, 쫓아낸다. 그런 얘기예요. 여하튼 이 사태를 보면서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유튜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거 이제 사실로 밝혀질 때 이거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한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이제 조사해서 이 사실이면요.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정치력이 어려울 겁니다. 내가 한동훈 대표 전에 방송할 때 어떤 게 문제점을 갖다 얘기하고 그러면요.
그 한동훈은 그냥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저한테 막 지탄하고 지적하는 거 막 그냥 그 댓글에 올리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나하고 그냥 나라 대통령일 뿐이에요. 더 적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표도 나하고 상관이, 나는 국민이고 거기는 민주당의 대표예요. 근데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인생 경험이라든가 내 실력으로 내 판단을 봐서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잘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원자력 저 외교 수출 많이 하잖아요. 방산 많이 팔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하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씨 저런 거 그렇게 지탄할 수 있는 것이 건이 없다 이거야. 도이치 모터스는 전혀 때 있었던 일이고, 도이치백은 그 목산지 가짜 목산지 와가지고 그거는 작전을 한 거야. 그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순진하고 착한 김 여사가 당한 거예요. 거기에 비했을 적에 김정숙 여사,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은 뭐 했어요? 예? 옷이 수백 벌이야. 얼마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 뭐 옷 지급 대금을 무슨 관봉권 있는 거, 항공에서 나온 것도 돈에 그 관봉권 묶은 거 갖다 관봉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있는 돈을 지급을 해서 받았다.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세탁, 뭐 몇천만짜리 있는 거, 그거, 이 뿌러치, 2만원 뿌러치 난거 봤잖아요. 그 전에 트럼프 왔을 적에.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청와대 찍을 적에 사진 찍을 적에 보면 뿌러치가 2만원 거, 해바라기 2만원 거, 대통령 전용기 타고서 탁 그래가지고 인도로 날아가가지고 인도 가서 타지마을 가서 관광 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외교를 갔다 무슨 뭘 했다. 아니 그거하고 좀 비교도 안 돼요.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 없더라고. 예? 한 대표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재명이야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안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정이라는 거 그거요. 불기소 처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털고, 그 다음에 그 파우치백 명품백인지 300만 원짜리 그거 가지고 그냥 갈구고, 외부 나가서 행사하고 뭐 걸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공천 개입했다, 공천에 개입한 거 한 거 없는데 했다고 뭐 했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고 뭐고 간에 그 활동을 중지해라. 나대기지 말아라. 나댄다. 나대는 거 오면 김정수 씨지 무슨 김건희 씨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뭐 나댄다는 표현을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하튼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만 임기 동안 잘해서 성공적인 대통령을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이렇게 여기 어떤 도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 우리나라 국민이 경제가 발전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외교가 안보가 튼튼하게 되면 나라 국민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무슨 삼촌이 됩니까? 뭐 됩니까?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문재인 잘했으면 그냥 잘하길 바랬죠. 그냥 잘하라고.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득이 되도록 잘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당에 있든지 나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못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보수당에 있다 하더라도 난 반대인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 갈아쳐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현 상황이 이 정치판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시부터 한동훈 퇴진, 한동훈 사퇴 집회, 대단히 집회라고 안 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 오늘 또 해. 수요일 매주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오늘 또 모임입니다. 아마 오늘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모일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정도 돼도요. 이 성격이 묘한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걸 갖다 판단을 못해. 그냥 그 자기 자리가 딱 들어가면 죽어도 거기 자리 지키려고 그래요. 죽어도. 이 큰 인물들은요. 들어가고 나가고 앉고 일어나고 하는 걸 갖다가 판단을 빨리빨리 잘해야 됩니다. 진퇴를 판단을 잘해야 된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보세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4.19 데모 때 우리가 했잖아요. 그쪽에 경찰들 이게 그 국민들 갖다 그 공격하고 총 쏘는 거 못 오게 말리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비서실장한테 비서실장한테 듣고 국민이 원하면 그만둬야지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대통령이 사퇴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와이를 갔잖아요.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큰 인물은 진퇴 결정을 잘합니다. 근데 좌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 임명해주면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는데도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그 자리에서 이 국가공기원에 있던 사람들을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제가 당원 여러분들의 또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서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앞으로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퇴 결정을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1시에 가실 수 있겠네요. 어떤 당이 잘 되고 또 정치가 발전되기 위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도려낼 건 도려내지 않겠습니까?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종환TV의 권종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